자, 감염병 코로나19와 회복력 리질리언스 제10강 회복력의 동력학적 이해와 복잡계에서의 의미 제2편입니다. Resilience in System Dynamics and Meaning in Complex System.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전대욱입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잠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단순한 시스템, 비교적 단순한 시스템에서의 회복력이란 무엇이냐를 논했는데요. 이 단순한 시스템에서는 단일한 균형점이 존재하죠. 이 균형점을 영어로 이퀄리브리움이나 혹은 뭐 어트랙터라고 표현을 하죠. 이퀄리브리움은 뭐 일반적으로 다이내믹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어트랙터는 이제 물리학에서 많이 쓰죠. 실제로 이제 지난번 우리가 다루었던 어떤 goal seeking behavior, 즉 목표권 접근 행태와 같은 그런 시스템에서는 균형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변화점이 균형으로 이렇게 쫙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제 뭐 끌개라는 표현도 충분히 뭐 이해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단순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일한 균형점이 존재하고, 이 단일한 균형점 하에서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균형으로 수렴을 하죠. 그래서 시스템 인자가 어떤 외부 충격이나 교란을 받아서 균형 상태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균형점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렇게 되려면 무엇이 작동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난 시간에는 조절 피드백 루프, 즉 밸런싱 피드백 루프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이 단순한 시스템에서의 물론 뒤에 복잡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스템의 구조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인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의 변화의 역방향으로 조절하는 이런 역학작용이 구조적으로 담보돼야 우리가 시스템에 리질리언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요. 그게 이제 단순한 시스템에서 특별히 이것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항상성이라는 개념, 즉 호메오스테시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개념이죠. 예를 들면 사람의 체온이 36.5도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역학작용,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결국 시스템 구조상에 조절 피드백 루프가 존재한다는 것, 즉 밸런싱 피드백 루프가 적절하게 작동해서 균형의 스테빌리티가 확보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시스템에서는 우선 어떤 특정 균형점을 계속 이제 그 점 근방에서 계속 균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힘, 균형으로 회귀하려는 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복잡계를 다룰 것인데요. 그렇다면 단순계가 아니는 복잡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복잡계라는 것의 정의가 무엇이냐, 좀 복잡한 얘기죠. 그렇죠?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 얘기는 뭐 다루는 변수도 되게 많고, 변수 간의 상호작용도 굉장히 복잡하다.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각 인자들이 선형으로 연계되어 있느냐, 비선형으로 연계되어 있느냐를 많이 따지고요. 특히 모든 게 다 선형으로 연계된 것처럼 보이지만, 상호작용이 이렇게 인과관계가 다 선형으로 표시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스템의 또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히다 보면 그게 이제 비선형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단순계냐 복잡계냐의 문제는 얼마나 시스템에 많은 이제 변수들이 작동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어떤 관계로 우리가 수식으로 처리할 때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뭐 이런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선형 시스템에서는 뭐 주로 이제 단순계와 같이 단일한 균형점이 아니라 복수의 균형점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고요. 즉 시스템이 외부 충격을 받은 후에 이제 기존의 균형을 이탈했을 때 기존과 동일한 균형으로 회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다른 균형으로 다른 어트랙터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존재한다. 즉 다시 말하면 옛날의 균형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어떤 새로운 균형 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복잡계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이제 이 균형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균형점 근방에서의 어떤 안정성,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균형이 안정적으로 수렴시키느냐, 그런 안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단순계가 보여줬던 그런 단순한 형태의 어떤 스테빌리티가 아니라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다중 안정성이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어떤 복잡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경우에 뭐 새로운 균형으로 갔는데 그게 과연 회복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컨대 우리가 일전에 한번 봤던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다가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이제 위기나 충격, 교란이 발생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시스템의 퍼포먼스가 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완전히 시스템이 뭐 붕괴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새로운 균형점을 갔는데 옛날보다 못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옛날보다 더 훌륭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균형이 더 바람직한 상태죠.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결국 기존의 균형점을 중심으로 봤을 때 충격을 먹어서 다시 새로운 균형으로 가는 경우가 붕괴된 경우도 일종의 하나의 이제 균형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정체성을 상실하는 경우, 그다음에 옛날보다 더 좋아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추가적인 새로운 균형 상태가 이제 그림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수 있죠.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회복력이라는 것을 이제 복잡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원상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무튼 새로운 균형점 하에서도 그렇게 새로운 균형점을 수렴하는 게 그게 과연 옛날에 비했을 때 얼마나 좋아진 거냐, 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복잡계에서 복수의 균형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존재하냐? 뭐 단순한 시스템에서는 뭐 단일 균형이 존재하지만 복잡계에서는 복수의 균형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은 뭐 비선형 복잡계에서 이력 현상이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히스테리시스라고 하죠. 이 히스테리시스나 아니면 분기 현상, 바이퍼케이션. 분기가 지속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오스 현상 같은 이런 혼돈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옛날에 제가 2006년에 열심히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던 시절에 쓰던 페이퍼인데 이 S 형태의 확산 모형이 있습니다. 이 S 형태의 확산 모형을 우리가 로지스틱 커브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경우에 바이퍼케이션이 발생하고 어떤 경우에 이 바이퍼케이션이 계속 심화되면서 케이어틱 비헤이비어를 보이느냐. 이 결국 카오스나 바이퍼케이션이라는 것은 일단 단일 균형이 아니라 복수의 균형을 어떤 규칙성 없이 무작위로 어떤 반복하는 형태의 불안정성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다음에 어디로 갈지 도저히 예측이 잘 안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림에서처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제일 마지막에 여기 어떤 규칙이나 패턴이 보이지 않는 경우. 이제 물론 프랙탈 이론이라고 이런 뭐랄까 카오스 현상에 대한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고 또 설명하는 이런 보다 이제 고급 과학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뭐 논의에서 좀 벗어나니까 뭐 이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계적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복수의 해가 존재하는 경우의 국지적 안정성. 자, 아까는 그냥 안정성이었는데 지금 국지적이라는 수식어가 하나 붙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굴곡이 있는 어떤 땅에 위쪽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첫 번째 모델에서는 공을 떨어뜨리면 공이 골짜기에 떨어져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가운데 있는 점에 제일 낮은 점에 균형이 될 것, 딱 멈출 것입니다. 그때 되면 이제 변화가 없는 상태죠. 즉 균형 상태인데 이게 뭐 다행히 골짜기 안쪽으로 떨어져서 그렇지 골짜기 바깥쪽으로 떨어지면은 바깥으로 쭈루룩 하고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면 쭈루룩 하고 떨어져요. 이런 골짜기에서는 가운데 떨어지는데 이 가운데 정확히 떨어져서 정확히 정지할 수 있느냐?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일단 이론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다고 치면은 아주 미세하게 왼쪽으로 떨어졌느냐 오른쪽으로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골짜기로 왼쪽 골짜기나 오른쪽 골짜기로 빠져들어서 결국은 이 양쪽 끝 점에 정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 보면 첫 번째 모델에서는 이런 균형점이 3개가 존재하는데 실제로 수학적인 계산하면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결국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균형점은 굉장히 뭐랄까 좀 불안정한 이건 균형이라고 볼 수 없겠죠. 이 점에서는 다른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 초록색 점은 굉장히 적어도 이 빨간색 점 사이에 떨어진다면 이 초록색 균형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안정성이 존재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초록색 점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균형점이고 빨간색은 불안정한 어떤 점들이 이 균형처럼 보이지만 불안정한 점들이 되겠죠. 자, 아까 빨간색 점 사이에 떨어지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초록색 균형점에 수렴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국지적으로 균형에 수렴하는 영역이다. 이게 왜 국지적이냐? 이 공이 떨어질 수 있는 영역은 이 모든 영역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안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쪽 바깥으로 떨어질 이 모든 영역에서 봤을 때 딱 이 부분만이 안정성을 확보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국지적 안정성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이 영역을 국지적으로 균형에 수렴하는 영역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모델에서는 그럼 이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 결국 모든 영역에서 이쪽으로 떨어지거나 이쪽으로 떨어지거나 이 그림에서 보이는 모든 영역에서는 결국 두 개의 초록색 점 중에 하나로 수렴하게 됩니다. 아까랑 좀 다르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빨간 점의 가운데 아주 미세한 차이에 따라서 왼쪽으로 갈 것이냐,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세파트릭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원상대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임계점이다. 다시 말해서 원래 이 처음에 공이 오른쪽 골짜기에 안정적으로 있다가 이 골짜기에 큰 지진이 나서 우당탕 해가지고 공이 위로 팍 튀었는데 그때 이 빨간 점보다 오른쪽에 떨어지면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빨간 점보다 왼쪽에 떨어지면 새로운 균형점을 수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점이 어떤 원상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임계점이다. 그러니까 충격이 되게 세서 이 점을 벗어날 이 점의 왼쪽으로 튈 정도로 충격이 세다면 이제 원상 회복이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빨간 점보다 오른쪽에 떨어지는 약한 정도의 충격이면 충분히 원상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영역과 두 번째 영역으로 우리가 국지적 안정성을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결국 이 영역 내에서만 이 균형점은 국지적으로 안정적이고 마찬가지로 이 영역 내에서만 국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안정적이라고 하는 이 초록색의 경우에도 약간 복잡한 시스템으로 들어간다면 결국 그냥 모든 영역에서 다 안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 있을 때만 어떤 충격의 깊이가 깊지 않을 때만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즉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요거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좀 표현한 그림인데요. 뭐 자세히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여기서 보면 x축은 x입니다. y축은 시간에 따른 x의 변화, 즉 x의 도함수 내지는 미분함수가 되겠죠. 요거 전체가 이제 이 y 값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x가 0보다 큰 지점, 그러니까 요런 지점에서는 요 전체 이 시간에 따른 x의 변화량이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요 함수값이 이제 마이너스라는 얘기겠죠. 요 빨간색 점 안에서는 플러스이고 이 빨간색 점 안에서는 마이너스인데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x가 균형으로 이탈해서 뭐 요런 점에 떨어지면은 결국은 그때의 y값 즉 x의 변화량은 음수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 점에서도 x가 만약 균형보다 조금 마이너스 값은 약간 떨어지는
떨어지는 쪽으로 충격을 먹었다고 쳐더라도 X의 변화량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다시 위쪽으로 회복한다. 이 빨간 점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종의 네거티브 밸런싱, 즉 밸런싱 피드백 룹 혹은 뭐 네거티브 피드백 룹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조절 작용이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그 빨간색 점 사이에 있는 이 조절 작용.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 빨간 점 중심으로 봤을 때 이 X에 대해서 X의 변화량을 본다면 X가 플러스일 때는 이쪽 점으로 수렴하고 이쪽 점으로 수렴하고 뭐 이런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이 점을 반대로 간다는 것은 여기보다 더 낮으면은 이 점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고 이 점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이런 역학작용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이 그림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했던 것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설명을 드린 이해에 불과합니다. 자, 즉 이제 요 빨간 점 구간 안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데 그 밖의 구간에서는 불안정적인. 그래서 외생 교란으로 인해서 현 상태가 충격을 먹어서 탕 하고 공이 튕겨나갔을 때 어딜 갈 것이냐. 이 빨간 점 밖으로 간다면 영원히 원상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큰 충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회복력이 없는 거죠. 결국 회복력이 있으려면 요 제한된 구역 내에 있어야 된다. 이 국지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구역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회복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특별히 여기서는 바이스테이블 시스템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두 개의 안정적인 국지적 안정성을 갖는 시스템인데 결국 이제 외생 교란이 마찬가지로 요쪽 지점이 있다가 요 충격을 크게 먹어서 이쪽으로 떨어진다면 요 점으로 회귀될 것이기 때문에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요 점을 기준으로 국지적 안전성이 요 점을 기준으로 두 개의 안정적인 구간으로 나뉜다. 뭐 이런 얘기가 바로 이 그림이 내포하는 얘기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2강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3강에서 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의 핵심은 이제 복잡계는 여러 개의 균형이 존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역이 다 뭐 안정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지적인 안정성이 결국 어느 구간에서 국지적으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이제 회복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감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과 코멘트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